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효소에 관련되어진 내용은 교재 67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먼저 보도록 할까요? 효소는 고분자 단백질이다. 밑에 줄 촉매 특성을 갖는 RNA 분자들을 라이보자임이라고 한다. 밑에 줄 매우 효과적인 생촉매이다. 밑에 줄 매우 높은 반응 속도를 나타낸다. 그 밑에 단락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정도 내려오게 되면 마그네슘, 징크, 아연, 망간, Fe, 철과 같은 금속 이온이 보조인자 이거나 또는 NAD, FAD, CoA와 같은 일부 비타민과의 유기 결합체인 조효소, 코엔자임, 그 밑에 줄 비단백질기를 갖는 효소를 홀로엔자임, 완전효소, 단백질 부분만을 순효소, 아포엔자임. 그래서 완전효소, 홀로엔자임은 아포엔자임, 순효소 플러스 보조인자, 코펙타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코펙타는 다시 금속이온과 조효소 코엔자임으로 구성이 되어지죠. 옆에 다른 분자를 갖지만 동일한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를 유사효소라고 한다. 그 위에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테이블 3-1번 전체 효소는 생체 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효소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구분하는 방법 필답고사에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옥시도 리덕테이즈, 2번 트란스퍼레이즈, 3번 하이드롤레이즈 가소분해 효소죠. 4번 라이에이즈 분해 효소, 5번 아이소머레이즈 이성질화 효소, 6번 라이게이즈 연결 효소. 그 밑에 볼까요? 3-1 효소의 작용. 첫 번째 줄 효소는 기질과 결합하여 효소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촉매 역할이죠.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줍니다. 그 밑에 옆에 자유에너지 또는 반응의 평형 상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죠.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그림 락앤키 구조 모델이죠. 락앤키 거기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정도 내려오게 되면 반데르발스 결합과 수소 결합이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에 관여한다. 기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효소의 위치를 활성 부위, 액티브 사이트다라고 이야기하고 밑에 빈테줄 유도 적합 모델, 인듀스드 fit 모델은 효소의 활성 부위가 기질과 결합하기 위해 몇 가지 형태적인 변화를 거쳐 효소 사슬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모델이다. 그 밑에 단락 방향 효과 되어져 있는 끝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효소에서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면서 효소의 3차 구조가 바뀐다. 유도적합이라는 거죠. 그 화살 표시해가지고 유도적합 induced pit이라고 적어둡시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더 앞에 페이지 위쪽에 적어두도록 합시다. 촉매는 노란 책에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 이야기인데 촉매는 크게 균일 촉매와 불균일 촉매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균일 촉매는 촉매가 반응 물질과 반응물과 같은 상 고체적 기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반해서 불균일 촉매는 촉매가 반응물과
서로 다른 상으로 존재할 때, 같은 상으로 존재하면 균일촉매이고 다른 상으로 존재하게 되면 불균일촉매라고 한답니다. 효소는 생체 촉매로서 그 중간 위치, 균일 촉매와 불균일 촉매 사이에 위치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에 또 반응 속도와 관련되어진 이야기 때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효소는 자유 효소 또는 고정화 효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유 효소는 균일 촉매이고 고정화 효소는 불균일 촉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61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무생물학적 촉매이다. 생물학적 촉매였죠. 아니고 효소는 불균일 촉매이다. 불균일 촉매와 균일 촉매 중간 정도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니고 효소 반응에서 생성물의 속도는 계속 증가한다. 아닙니다. 기질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성화 자리를 한 개 이상 가지는 커다란 단백질 분자이다. 3번은 71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 반응에서 그 위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3-3번 그림을 보게 되면 반응 속도는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기질의 농도가 많아지게 되면 일정해지죠. 그래서 3번도 아닌 거고, 그래서 61번의 정답은 4번 기질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성화 자리를 한 개 이상 가지는 커다란 단백질 분자이다. 6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5 나노메타에서 최대 흡수를 나타내는 화물을 자외선 분광 강도계로 분석하려고 한다. 시료의 농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퍼 리터이고 큐벳의 폭이 1cm이고 입사광의 20%를 방출할 때 이 화물의 몰 흑광 개수는 얼마인가? 흑광도 분광 강도계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교재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18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189페이지 램벌트와 비어의 법칙 식은 A는 입실론 곱하기 C 곱하기 L이고 A는 흑광도 입실론은 몰 흑광 개수, C는 물질의 농도, L은 길이죠. 흑광도는 또 다르게 로그 투과광 분의 입사광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그
2가 되어져서 나오는 빛이 20%를 방출한다고 했죠. 100%가 입사광이 100이었을 때. 하고 나면 5가 남죠. 그러므로 로그 5는 0.69897 대략 계산하기 편하게 0.7이라고 계산하게 되면 A가 0.7이 되죠. A가 0.7이고 몰 흡강 계수 곱하기 농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를 보게 되면 몰 퍼 리터 몰 퍼 리터 분해를 되어질 거니까 다 CM 다 약분되어져서 다 약분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고 곱하기 큐벳의 길이가 1cm였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몰 흡강 개수는 3.5 곱하기 10의 3승 입니다. 그래서 6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물의 농도를 정량 분석하는 방법 중 미지시료의 분석 대상 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정량적으로 첨가한 후 증가된 신호를 측정한다. 대상 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탠다드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표준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죠. 표준 물질을 이용해서 표준 곡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반응을 통해서 얻어낸 물질들의 농도를 정량하죠. 그래서 관련되어진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89페이지 흑강도 이야기할 때 표준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일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2번 표준 물질 첨가입니다. 64번 연속식 멸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속식 멸균에 대한 이야기이고 연속식 멸균은 교재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연속식 멸균 볼드체 아래쪽에 있죠. 액체의 멸균, 연속식 멸균 옆에 곤에서의 짧은 노출 시간은 배지를 덜 손상시키며 완전한 멸균을 할 수 있다. 가열과 냉각 기간은 매우 짧다. 연속식 멸균은 제어가 화살표 할까요? 자동화가 더 용이하다. 옆에 작업 중단 시간이 감소된다. 끝에 동그라미 칠까요? 단점. 하지만 단점이 존재하는데 그 아래쪽 페이지 제일 앞쪽에 배지의 희석, 배지가 희석이 되어지고 거품이 형성됩니다. 배지의 희석과 거품 형성 대표적인 게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여과멸균까지 할까요? 여과멸균
세 번째 줄에 있죠. 볼드체 열과 멸균. 옆에 배지가 열에 민감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때 열과 멸균 필터 사용한다라는 거죠. 6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과 냉각 기간이 짧다 언급이 있었고요. 배지 희석과 거품 형성이 되죠. 줄일 수 있다가 아니라 형성이 되죠.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2번이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온에서의 짧은 노출 시간은 배지를 덜 손상시킨다 언급이 있었고, 회분식 멸균에 비해 제어가 자동화가 용이하고 발효기에서의 작업 중단 시간이 감소된다.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효소에 대한 이야기이네요. 효소에 대한 이야기는 67페이지 노란색 교재 67페이지 좀 전에 왔었던 부분이죠. 촉매가 없을 때보다 낮은 온도에서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한다. 촉매는 무엇을 바꾸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B. 무엇이라 불리는 반응 물질이 C라 불리는 효소의 특정 지역에 결합을 하여 효소 기질 땡을 형성한다. 68페이지 첫 번째 줄이었죠. 효소는 기질과 결합을 하여 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기질과 결합을 하여 복합체를 형성을 하죠. 반응 물질이 조금 전에 활성 부위죠. 69페이지 볼드체 활성 부위 반응 경로를 바꾸어 뭐 이런 이야기는 없었지만 65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66번 효소 불활성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 89페이지 pH의 영향이 나오죠. 88페이지 제일 밑에 pH의 영향 오른쪽 제일 위에 볼까요? 끝에 반응액의 pH가 변하면 활성 부위의 이온 형태가 변화하고 효소의 활성화가 바뀌게 되고 결국 반응 속도도 변한다. 거미줄 끝에 특정 pH 영역에서만 활성을 가진다. 볼까요? 2번 보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pH와 관련되어진 게 pH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정도가 일정하다 아니었죠. 특정 pH에 있으면 활성을 가진다는 거였죠. X고 최적 pH에서 멀어지면 불활성화 속도가 빨라진다. 다음 페이지 90페이지에 존재하는 그림 3-4번 그림 볼까요? 최적 pH 8.0보다 조금 위에 에서 최적의 pH인데 거기에서 멀어질수록 반응 속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효소는 최적 pH보다 낮은 pH에서는 불활성화 속도가 느리고 높은 pH에서는 불활성화 속도가 빠르다가 아니라 느려지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 1번 보기 보도록 할까요? 온도가 달라져도 활성도가 일정하다. 아래쪽 90페이지 제일 아래쪽 3-2-4-2 온도의 영향
효소의 촉매 반응의 속도는 일정 한계까지 온도에 따라 증가한다.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효소가 변성이 되어 옆에 효소의 역가는 오히려 감소한다. 온도가 달라지면 일정한 게 아니라 감소하죠. 그래서 6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의 농도가 0.1몰이고 미켈렌스 상수가 Kn 값이 10의 -6승몰이고 초기 반응 속도가 0.1 마이크로몰 퍼 미니츠일 때 최대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와 관련된 거고 최대 반응 속도는 교재 74페이지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효소 반응 속도 7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식 3-12B의 문제죠. 반응 속도는 Km 플러스 S 기질의 농도 분의 Vmax 곱하기 기질의 농도인데 최대 반응 속도를 묻는 질문이고 반응 속도가 0.1 마이크로몰 퍼 미니츠이고 KM이 0.1 KM 값이 10의 -6승몰 더하기 기질의 농도가 0.1몰이죠. Vmax 곱하기 0.1 몰인데 0.1 더하기 0.0000001이죠. 무시할 수 있겠죠. 무엇을 10의 -6승몰을 무시하게 되면 0.1몰이죠. 0.1몰이 존재하니까 약분하게 되면 Vmax는 0.1 마이크로몰 퍼 미니츠이죠. 그래서 6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68번 당을 분석하는 방법인 DNS 법으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은 환원당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이고 환원당을 측정하는 방법이 분석하는 방법이 DNS 다이나이트로 살리실릭 엑시드를 이용한 DNS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환원당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교재 42페이지 포도당을 설명하면서 잠시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보게 되면 환원당이란 구리 2가이온을 구리 1가이온으로 환원시키는 거죠. 대체로 거의 모든 단당류들은 모두 환원당입니다. 그래서 단당류를 고르게 되면 포도당 단당류이고 자일로스 단당류이고 갈락토스 단당류입니다. 대체로 이당류들도 대부분 환원당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예외가 설탕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게 되면 44페이지 교재 44페이지 슈크로스 그림이 있죠. 슈크로스 그림을 보면 육각형의 포도당과 오각형의 프럭토스가
결합한 이당류의 구조인데 모두 포도당의 첫 번째 탄소 포도당에 존재하는 첫 번째 탄소가 환원말단입니다. 그리고 프룩토스의 두 번째 탄소 역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리는데 프룩토스가 포도당과 결합해서 설탕이 되어질 때는 모양을 조금 거꾸로 그립니다. 두 번째 탄소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이당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원말단 모두가 블로킹이 되어져 버리죠. 노출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다 비환원말단들이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이당류들은 환원말단이 노출이 되어져 있는데 설탕은 환원말단끼리 결합을 해버림으로써 환원말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설탕은 비환원말단이라서 DNS를 통한 방법으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6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 고정화에 있어 흡착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효소 고정화와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는 95페이지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95페이지 제일 아래쪽 3-3-1-2 표면 고정화 그 줄 밑에 표면에 고정화되는 형태이죠. 괄호에 둘까요? 그 밑에 볼드체 흡착 표시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괄호해 둡시다. 공유결합 체크해 두셨으면 다시 앞으로 오셔서 흡착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착 옆에 효소가 반데르 발스의 힘 또는 분산력과 같은 약한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지지 입자의 표면에 부착되는 것. 옆에 흡착된 효소는 활성 부위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서 흡착이 되더라도 그의 모든 활성을 유지한다. 옆에 그러나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강한 유체 역학적 힘이 존재할 때 효소와 탈착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글루타르알데히드를 사용한 가교 크로스링크에 의해 안정화되어질 수 있다. 그 밑에 가로하고 닫을까요? 효소 흡착에 사용되는 지지물질, 지지체들이죠. 그 밑에 무기재료, 그 밑에 유기재료, 그 밑에 이온교환 수지 등이 있다. 무기재료의 종류로는 그 위에 알루미나, 실리카, 다공성 유리, 세라믹, 규조토, 점토, 벤토나이트와 같은 것들이 무기재료이고 유기재료에는 셀룰로스, CMC, DA 셀룰로스, 전분, 활성탄과 같은 유기재료, 이온교환 수지의 종류로는 엠버나이트, 세파덱스, 다우엑스와 같은 이온교환 수지. 옆에 효율적인 고정화를 위하여 지지 물질의 표면을 전처리할 필요가 있다. 공유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를 공유결합에 의해 지지물질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것이다. 한 줄, 두 줄, 세 줄 내려와서 지지물질의 관능기, 그 밑에 줄 광약품을 사용하여 활성화시킨다. 그 밑에 단락 두 번째 줄 끝에 가교결합, 밑에 줄 다공성 물질, 그 밑에 단락 보도록 합시다. 가로할까요? 두 번째 줄 앞에 지지 재료를 선택하는 두 가지 기준. 지지 재료를 선택하는 두 가지 재료. 1번 동그라미 할까요?
지지 재료 표면의 전하 밀도, 관능기, 공급도, 소수성 등의 함수인 지지 재료의 결합 능력. 2번 동그라미 지지 재료의 관능기와 미세 환경 조건 등의 함수의 효소 활성의 안정도와 유지이다. 거기서 한 줄, 두 줄 내려와서 끝에 더 바람직한 미세 환경을 마련하여 효소 활성과 안정도를 증가시킨다. 표면 고정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읽어보았고, 문제 돌아오시게 되면 69번 문제,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세기가 약하죠.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1번이고, 약하기 때문에 고정화 과정이 간단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정화 담체가 다양했죠. 4번 효소들은 보통 흡착에 의해 불활성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7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말을 유일한 탄소 원인 세균 A와 세균 B의 세포막에 각각 존재하는 효소 A와 B의 촉매 반응 속도가 미켈레스 멘테식을 따르며 다음 각 효소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두 효소의 농도가 같을 때 A, B의 촉매 효율 K2/KM의 등호 관계는 A는 A만을, B는 B만을 발현하고 반응 속도는 E 플러스 S가 ES가 되어지고 ES가 EP를 따를 때 ES에서 E 플러스 P로 갈 때의 반응 상수를, 속도 상수를 K2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때 반응 속도와 관련되어진 식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7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교재 7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식 3-8번식 밑에 보게 되면 Vmax는 K2 곱하기 E0란 그 반응에 사용이 되어지는 모든 효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Vmax와 반응 속도와 속도 상수의 관계는 비례적인 관계입니다. 그 반응 속도 상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Vmax 또한 높아지는 거죠. 비례적인 관계이고, 그래서 그 아래쪽에 읽어보게 되면 Vmax는 효소가 더 첨가되면 변하지만 기질의 첨가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KM은 흔히 미켈레스 멘텐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밑에 줄 KM 값이 작다는 것은 효소와 기질에 대한 친화도가 높다는 것을 가정하죠. 친화도가 높으니까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KM 값은 작은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Vmax는 높은 게 좋은 거고, Vmax가 높은 게 좋다란 말은 K2 값이 높으면 좋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A의 효소는 A, B는 K 값이 작으면 좋기 때문에 1000분의 10으로 나타낼 수 있고, B는 10분의 1이죠. 약분을 하게 되면 땡땡 날리면 A는 100분의 1이고 B는 10분의 1이죠. 그래서 B가 더 크죠.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